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 2025년 세계 경제와 안보는 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맞대응했고, 일본은 고개를 숙이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유럽은 WTO에 제소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하지만 2달 후, 미국의 주요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한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국제전략 컨퍼런스장. 전 세계 전략가들이 숨을 죽인 그 자리에서 미국 최고의 전략가 맥킨 리처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맥킨 리처드 교수의 목소리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는 갑자기 발표용 리모컨을 내려놓고 청중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청중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이요. 맞습니다. 교수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중국은 분노했고 유럽은 항의했으며 일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에 각국 정상들의 분노한 표정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었겠죠. 교수는 갑자기 나카무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6일 후 캔자스시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나카무라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 전용 메모리 칩의 품질 검사 지연으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같은 날 디트로이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통보가 왔고요.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한국의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검사, 업데이트, 일상적인 일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는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든 지연이 정확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략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증거입니다. 56일 만에 미국은 한국과 첨단 기술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관세 정책은 조용히 수정되었습니다. 중국 대표 리 양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작은 부품들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까? 교수는 리 양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부품이라고요. 강대국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도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소리 없이 움직이지만 그 영향력은 폭풍우보다 무섭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리처드 교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교수는 갑자기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청중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화면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깨지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코닝 강화 유리 때문입니다. 교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뒷면을 열었습니다. 이 작은 칩,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죠. 미국 실리콘밸리 CEO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애플 제품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리처드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애플 로고는 미국이지만 심장은 한국입니다. 화면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D램 시장 70%, 낸드 플래시 50%,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 군사 시스템 모두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럽 자동차 협회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전기차 배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리처드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글로벌 전기차 혁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모두 한국산 배터리의 노예입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불만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의 CATL이 1위 아닙니까? 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기업과 손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품질, 안전성, 그리고 미래의 기술 때문입니다. 교수는 지구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운반하는 배는 어디서 만들까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조선 시장의 절대 강자들입니다. 중국 대표 리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도 선박을 만듭니다만 그렇습니다. 교수가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LNG선, 초대형 유조선, 이 모든 첨단 선박의 80%는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의 뇌는 생각할 수 없고 심장은 뛰지 않으며 혈관은 막힙니다. 한국이 빠지면 지구가 안 돕니다. 리처드 교수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아레시라스호입니다. 길이 400m, 적재량 24,000톤, 한국에서 건조되었죠. 교수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세계 무역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움직이는 선박의 대부분은 한국산입니다. 미 해군 정보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군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리처드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한국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입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기술로 최첨단 전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고래급 잠수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고 있으며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까지 개발했습니다. 유럽 안보 전문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해양 강국으로 봐야 합니까?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육지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다의 주인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한국의 LNG 운반선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LNG 선박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이 없다면 유럽은 지난 겨울 러시아 가스 없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중국 대표 리양이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조선 강국인데 왜 한국을 더 주목해야 합니까? 리처드 교수는 두 손을 모으고 리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량이 아니라 질입니다. 세계 해운사들은 왜 더 비싼 한국 선박을 선택할까요? 기술력과 신뢰성 때문입니다. 교수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부산항의 거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5위 항만 부산, 동부가 물류의 허브입니다. 한국은 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바다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점점 더 긴장된 표정으로 교수의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바다 위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로 세계 무역이 흐르고 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단상 위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질주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에서 약소국은 항상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교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제조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최근 K2 전차 1000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했습니다. 말 그대로 폴란드 육군과 공군을 한국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죠. 리처드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에서 운용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집트가 200대를 주문했죠. 화면이 바뀌어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불안한 듯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리처드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한국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2023년엔 7위, 현재는 6위에 근접하고 있죠. 그리고 폴란드와의 계약만으로 수십조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할 기술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교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중형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고 레이저 무기 체계도 개발 중입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민간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현대의 엔진 기술, 이 모든 것이 무기 체계에 통합됩니다. 영국 외교관이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리처드 교수는 한국의 예비군 훈련 장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50만 현역 군인과 350만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예비군, 시스템이 만들어낸 국민군대입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냅니다. 리처드 교수는 청중 가까이 다가와 작은 반도체 칩 하나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슈퍼컴퓨터, 모든 첨단 기술의 두뇌입니다. 화면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세계 AI 혁명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CEO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공정을 상용화했고 2나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이 세계 전기차 혁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GM도, 폭스바겐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독일 자동차 협회 대표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도 앞서 있습니까? 퀀텀엑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교수가 반문했습니다. LG와 삼성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테스트 중입니다. 충전 시간은 절반, 주행거리는 2배, 화재 위험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어떨까요?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신 스마트폰, TV, 노트북 모두 한국산 디스플레이입니다. 중국 대표 리양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처드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 경쟁은 마라톤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경쟁자들은 따라잡기 바쁩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죠. 교수는 화면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로 전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생산에도 참여했죠.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생명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청중을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첨단 기술의 내부에는 Made in Korea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는 한국의 두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갑자기 교단을 떠나 청중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보셨나요? 당황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설렘의 맛이라는.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수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영화, 이것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총 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무기입니다.
화면에 폭삭소가 쏘다라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광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이 드라마를 함께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상파울루 시청 광장 5만 명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프랑스 문화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적 공감 때문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감정의 해방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정의 카타르시스죠. 화면이 전환되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형 공연장에서 나의 아저씨. 마지막 회를 보며 환호하는 관중들이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나의 아저씨 마지막 장면이 나오자 공연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프로듀서가 불만스러운 듯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리처드 교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한국 정부가 중동의 원전 수출을 성사시켰을 때 현지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을 아십니까? 우리 딸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호감이 갔다고 말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이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함보다 더 강력한 힘이죠.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K-팝 댄스를 추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남미에서 유럽까지 한국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고 한국 대학에 유학 오는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죠.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문화적 인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리처드 교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이건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미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한국은 문화를 산업화했고 국가 브랜드로 승화시켰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총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리처드 교수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 천천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면에 4개의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기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약소국은 이 네 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했죠. 교수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반도체법이 통과됐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기술 주권을 양보하지 않았죠. 화면이 전환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뉴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의 경제 보복으로 대응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한국 관광객이 80% 감소했죠. 중국의 압력에 한국은 굴복했을까요? 중국 대표 리 양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사드를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죠. 교수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 장면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2년 만에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잃었죠. 리처드 교수는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의 오랜 경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프랑스 외교관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맞서는 한국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리처드 교수는 사색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체성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에 둘러싸여 생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인 국가 DNA가 형성된 거죠.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고립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오직 하나의 기준에 따릅니다. 바로 국익입니다. 리처드 교수는 천천히 단상 위를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소수의 강대국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 세계가 따랐고, 중국이 결정을 내리면 아시아가 흔들렸습니다.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청중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반응합니다. 독일 전략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리처드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핵심 산업별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인입니다. 교수는 청중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영국 금융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메모리 투자를 결정했을 때 전 세계 기술 투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방향을 재정의했습니다. 미국 전략가가 불안한 듯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리처드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분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범주의 국가입니다. 핵심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화면이 전환되어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산업별로 핵심 결정권을 가진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이 여러 영역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향을 전환하면 세계의 중심축이 움직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은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리처드 교수는 청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역사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침략자가 아니라 건설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세계는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중국 대표단은 노트북을 급히 닫으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리처드 교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잠시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자들의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이 발표가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겁니까? 한국의 이러한 영향력이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교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발표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서둘러 노트북을 접고 서류를 챙기며 휴대폰으로 급하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긴급 보고를 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급박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위기 관리 모드로 전환한 듯 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하며 메모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이 모든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모든 강대국은 언젠가 약해지고 모든 약소국은 언젠가 강해집니다. 한국은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강당을 나서는 리처드 교수의 뒷모습을 모든 참석자들이 주시했습니다. 그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고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했던 국가,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리처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한국이 세계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 첨단 군사 시스템 어느 것 하나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세계 디지털 문명의 근간이 한국 기업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혁명을 움직이는 심장 역시 한국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물류의 핵심 동맥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한국은 자주 국방을 넘어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쟁을 제조하는 나라로 변모한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브라질 광장에서 폭삭소가 수다를 함께 보며 울고 인도네시아에서 나의 아저씨에 환호하는 모습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감정의 해방이자 총 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주목할 만한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거부했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기술 국산화로 대응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는 한국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세계는 그 진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의 핵심에서 세계 공급망을 지휘하고 국방에서는 스스로를 지키며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힘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교에서는 강대국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문화에서는 세계를 울리고 웃게 하는 감정의 수도가 되었으며 전략적으로는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